이해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이 뭐냐 그랬을 때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이 변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말이 좀 어렵지 않네.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에 생성된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어떻다?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라고 썼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우리 배웠죠? 물리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도 질량 보존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옮기게 이거죠.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 어때야 한다? 같아야만 한다.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 물리 변화에도 뭐한다?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 그러니까 설탕하고 물을 섞으면 설탕물이 될 때 이런 게 물리적 변화죠.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성질의 변화가 없이 되는 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물리적 변화도 성립한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냐 했을 때 아까 했었어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반응 전과 후에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 새로운 원자가 생겨나거나 원자가 도망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텐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새로 생겨난 원자도 없고 도망간 원자도 없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질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모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때 화학 변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 수소, 산소 원자죠.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 산소, 수소 분자 원자 있죠. 원자의 종류 안 바뀌었죠. 원자의 개수 수소 원자 4개 보이나요? 수소 원자 4개 보이나요? 원자의 개수도 안 바뀌었죠. 산소 원자 2개 보이나요? 산소 원자 2개 보이나요? 산소 원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자의 종류도 안 바뀌고 원자의 개수도 안 바뀌니까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류도 안 바뀌고 개수도 안 바뀌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까? 그러면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가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은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화학 반응에서 성립합니다. 첫 번째 화학 반응,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게 되는데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을 섞었더니 질산나트륨과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성되는데 반응 전에 있는 원자의 종류 개수,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 개수가 변함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앙금 생성 반응은 이렇게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앙금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지.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린 공간이든 닫힌 공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앙금이 생성되는 건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앙금 생성 반응을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앙금 생성 반응은 열린 공간이든 열린 용기든 닫힌 용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체 발생 반응 같은 경우는 자 묽은 염산과 달걀 껍데기가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 아까 했었죠.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현재 이 첫 번째 실험은 어떻게 실험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닫아놨죠. 닫은 상태니까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묽은 염산의 질량과 달걀 껍데기의 질량을 전체된 게 102.1 보이죠? 102.1 그리고 묽은 염산을 확 쏟아가지고 저 탄산칼슘과 반응을 시켜서 기체가 막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기체가 도망가지 못하죠. 반응이 다 끝난 후에도 질량을 봤더니 얼마 나온다? 102.1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질량이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닫힌 용기에서는 당연히 질량이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한다면 기체가 날아가 버릴 테니까 마치 질량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반응 전의 질량이 더 크고 반응이 끝난 후에는 기체가 날아갔으니까 반응 후의 질량은 작아지게 됩니다. 질량이 작아지지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건 아니야.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더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눈으로 봤을 때 이 숫자를 그대로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닫힌 용기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것들, 산소기체 발생하는 것들,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것들, 이 모든 기체 발생 반응들은 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질량 보존 법칙은 모두 성립하는데 닫힌 용기에서만 딱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린 용기는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린 용기에서도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다 더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차차 배울 때 여기도 무조건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니까 이러이러한 원리로 돌아가는 거겠네. 화학식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거 봤고요. 연소 반응을 좀 볼게요. 연소 반응. 아까 했던 겁니다. 나무를 연소시키면 나무가 산소랑 결합해서 재가 남고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발생하고 수증기라는 물 분자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이라면 질량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기체가 날아가니까. 하지만 닫힌 공간에서 이 실험을 한다면 질량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기체가 날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무하고 산소의 질량을 더한 것이 재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을 다 더한 것과 같아지게 되겠네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강철송을 연소시키면 이 철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3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화철3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FeO를 말하는 거야. 이 산화철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철하고 산소가 만나는 거니까 산소가 달라붙어. 여기 산소가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어서 여기 탄소, 나무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가 달라붙어서 둘이서 날아가 버립니다. 처음에 살짝 달라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게 얘라면 얘는 산소가 달라붙어! 끝! 뜯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야. 산화철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둘이 결합하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열린 공간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질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철의 질량과 여기 같은 질량을 만들었는데 이걸 태우면 산소가 막 달라붙으니까 이쪽이 무거워지니까 왼쪽으로 퉁 기울어지는 거 보이죠? 열린 공간에서는 이게 퉁 기울어져서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닫힌 공간에서는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야. 닫힌 공간은 이렇게 얘를 묶거나 산소와 함께 질량을 재서 이렇게 추랑 맞춰놓은 거야. 이걸 확 태우면요. 여기 있는 닫혀있는 공간에 산소만 결합하는 거니까 밖에서 추가적으로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질량은 똑같이 유지가 되겠지. 처음부터 산소의 질량을 함께 재서 추를 맞춰놓은 게 여기 닫힌 공간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닫힌 공간은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과 산소의 질량을 더한 것이 산화철의 질량과 같아지게 되겠죠. 열린 공간이 뭔지 닫힌 공간이 뭔지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볼게요. 금속의 연소 반응. 금속이 연소하면 방금 우리 철이 연소되면은 산소가 막 달라붙듯이 다 마찬가지야. 금속들이 산소랑 결합해서 연소가 되면은 전부 다 그 산소가 달라붙는 형태가 돼요.
다 달라붙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똑같은 질량 증가 현상을 열린 용기라면 질량 증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하고 산소의 질량을 합한 만큼 생성물질의 질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금속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물질이 없으니까 산소가 달라붙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 그림 볼게요. 얘는 지금 닫힌 용기에서 반응을 시키는 거야. 닫힌 용기에서 이렇게 나무하고 산소를 따로따로 닫아놓고 확 태웁니다. 태운 거야. 쟤만 남은 상황이야. 쟤만 남고 여기 물 분자하고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있는 상황인데 닫혀 있으니까 이게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겠죠. 그래서 여기 수평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양팔저울에 수평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질량이 보존되고 있다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철솜을 연소시킬 때 아까 그 얘기야. 바로 산소와 함께 강철솜을 같이 질량을 재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질량과 이만큼의 질량 갖다 놓고 이거를 연소시켜 태웁니다. 달라붙죠? 달라붙지만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달라붙는 거니까 이 녀석이 산화철이 돼서 까맣게 산화철로 탔을지라도 질량의 변화는 없게 됩니다. 닫힌 용기라면 이렇게 눈으로 질량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너무 많았는데 모든 화학 반응에서 질량은 보존된다.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밑에 123쪽입니다.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보고 또이는 모르는 것처럼 한번 읽어봐. 쌤가 좋습니까? 이미 다 풀었나요?